아르헨티나의 트럼프로 불리는 밀레이 대통령, 그리고 원조격에 해당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약식 회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회담에서 자신들의 밈코인에 대한 고민을 나눴다는 얘기들이 뒤늦게 들려오고 있는데요. 최근 밈코인에 이어서 오늘은 비트코인마저 폭락했었죠. 코인에 투자하는 분들이 워낙 많은 만큼 오늘은 이 주제를 통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빅테크 투매 현상이 그대로 발생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어제 이 방송을 통해서 간절하게 금리 좀 내려주십사. 그렇죠. 결국 이제 금리를 내렸어요. 뒤늦긴 예. 하지만 우리 증시라든가 경기 하나의 회복의 모멘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미국 증시 역시 진단해 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오늘은 그 컨퍼런스 보드에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나오긴 했습니다는 전체적으로 미국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지배하는 가운데 오늘은 부분적으로 사실 그 주가에 미친 영향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내일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되죠. 그래서 AI 투자의 지속 여부 이 문제가 기술주를 흘려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도 우리 홍영국가랑 같이 얘기했습니다는 테슬라가 장중에 8% 가깝게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유럽의 판매가 45% 급락한 거로 나오고 있는데요. 테슬라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사실 그 반등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이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요. 결국 M7의 하락세를 주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제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서 유예 기간을 설정했던 그 기간이 마무리되고 있죠. 그래서 그렇죠. 다음 달 3월 4일인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유예 기간에 멕시코와 캐나다로부터 목적했던 의도가 좀 달성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관세를 부과하겠다,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하는 이 측면이 주가를 끌어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렇게 무슨 오늘 기술주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뭐 다우지수로 이렇게 트랜스퍼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이 세 가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은 또 일중 변동폭이 굉장히 확대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경향이 이렇게 급락하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투자 심리 지표에서 CNN FPGI 지수, 공포 탐욕 지수를 오랜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극단적 공포 상태다. 일주 전에 47이었습니다. 얼마나 빨리 급락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29로, 오늘은 23입니다. 대체로 보면 극단적 공포 상태와 공포 단계의 임계선이 30인데요. 지금 23까지 내려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워브링 마켓 이후에 어떤 각도로 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 그 이후의 향방에 대해서는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프레시 크래시 이미 이제 틈의 현상이 나오니까 사실 지난 3일 동안 첫째 날은 한 3% 가깝게 어제도 1.2%, 오늘도 1.2% 하면 거의 6%가 3일 만에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거의 프레시 크래시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방송에 진다는 대로 사실 지난해 말부터 미국 기술주의 착 실현을 좀 해달라 하는 그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뭐니 해도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한 것이 가장 크죠. 그렇죠. 이걸 좀 오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88,000선을 보고 있는데요. 이 장중 한때는 85,000선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지난 1월 20일 날 비트코인 가격이 11만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20만 달러 조만간다. 이때에 마지막에 포머족이 비트코인이나 민코인을 산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저거로 기준을 한다면 한 달 만에 20%가 폭락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지금 증시도 그렇고 암호화폐 시장도 그렇고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가 강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당연히 뭐 안전 자산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고 실제로 오늘 국채 수요는 또 증가하면서 국채 금리는 많이 빠졌는데 그런데 문제는 안전 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데 왜 금값은 하락한 겁니까? 네, 이 대목이 가장 궁금해하죠. 코인 이상으로 금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저렇게 급락하고 있다. 아니면 안전자산이 선호 심리가 높은 상태에서 금값은 더 올라가야죠. 근데 사실은 금에 대해서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스티그마 이펙트와 골드 유포리아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스티그마 이펙트는 인디아나 존스 위기설이고요. 그다음에 골드 유포리아는 최근에 금값 상승과 함께 뭐 금의 전문가라 칭을 한 사람이 한 돈중에 400만 원이 간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이먼 민스크의 이론을 계기로 해서 예. 사실 욕심이 과하면 항상 위기의 징후를 맞는다 하는 하이먼 민스크의 이론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디애나 존스 위기설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막이 좀 돌아가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디애나 영화 아시죠? 예, 그렇죠. 그래서 맨 처음에 가난한 사람들이 금괴를 찾겠다 서로 잘 나눠 가져서 같이 부자가 됐는데 막상 금괴를 보니까 같이 오는 동료를 다 죽이고 결과적으로 보면 그 금괴를 내가 독차지하겠다. 근데 용서합니까? 그냥 불구덩이 속에 돌아가서 이것이 인디애나 존스 위기설인데요. 예. 사실 오늘은 위험자산 선호 경향이 추락하고 예. 안정자산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금값이 급등했던 것이 이렇게 일반적인 예상이지만 오늘 금값이 이렇게 떨어진 것은 비교적 큰 폭 떨어졌어요. 예. 떨어진 것은 투자 성향이 변했다기보다는 임계적인 3,000달러 임박을 목전에 두고 일종의 차익 실현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 어떤 언론에서는 투자 성향이 변한다 하는 쪽인데 투자 성향은 위험 자산에 대한 성향이 많이 추락했습니다. 근데 안정 자산에 대한 성향이 높아지느냐? 그렇지 않고 예. 오늘 차익 실현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상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금값이 이렇게 사실 고평가돼 있다 하면 이거에 대해서 포머적으로 해서 마지막 사는 것보다는 항상 시그마 이펙트와 인디애나 존스 위기설과 골드 위퍼리양의 균형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이 말씀을 아마 진단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런 예. 각도에서 보면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 전략도 그런 각도에서 하시면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장에서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졌던 쪽이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얼마 전에 밈코인이 한 차례 큰 폭으로 하락했었죠. 그런데 오늘은 비트코인마저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은 비트코인도 흔들리고 민코인은 더 흔들렸어요. 예. 이미 많이 흔들렸지만, 음. 근데 민코인은 사실 트럼프 취임 전서부터 예. 이 비트코인보다는 민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성의 투기적 속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는 이게 굉장히 관심이 높았죠. 그렇죠. 왜 그럴까? 트럼프 취임 전에 달러 트럼프와 달러 매너선이 달러 트럼프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밀레이 아리아시안 대통령은 자신의 민코인에 해당되는 리브라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죠. 대대적으로 홍보했죠. 근데 사실 리브라 코인이 한때 94% 폭락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자 밀레 후보가 탄핵 소추에 당하는 이런 모습이 됐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대통령들이 사실 자기 자신의 민코인을 홍보해가지고 여러 가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 금융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폴리파이다 해서 폴리티크 프라이스 파이낸스 해서 이 폴리티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요거에서 대박이 날까 쪽박이 날까 대박과 쪽박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폴리티파이는 시청자분은 아시겠습니다. 통수권자가 금융 변수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금융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폴리티크 플러스 파이낸스에 이렇게 합성을 해서 폴리티파이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합법성과 국민의 지지와 펀더멘털에 충족될 때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요건을 하면 긍정적 편향이 생기면서 여기에 투자했던 사람은 대박을 친다. 이게 보시면 되고요. 예. 이게 충족이 되지 못할 때는 가치가 없으니까 부정적 편향이 확산되면서 굉장히 쪽박을 찬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 트럼프와 밀레이의 민코인은 미충족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밀레이 후보의 민코인은 리브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94% 오늘까지 폭락한 걸 보면 97% 정도 거의 다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달러 트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정도 차가 좀 이렇게 밀레이보다는 적진 하지만 똑같은 예. 각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인 시장이 투자 여건이 민코인에 의해서 급격히 악화다 보니까 민코인보다 낫다는 비트코인도 지금 투자 성향과 관계없이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위험 자산은 회피인데 안정 자산이 높아진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걸 투자 성향으로 가지 못하고 사실 코인 시장의 전반적인 투자 여건이 더 악화되다 보니까 그나마 매장장 제한이 있었던 비트코인마저도 이렇게 급락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보고 가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관련 속보인데요. 구리 수입 국가안보 영향을 조사하라고 지시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네, 관세 부과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지금 이렇게 트럼프와 밀레이 대통령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의 밈코인을 홍보했다가 결국 폭락하자 펌프앤덤프 논쟁에 휩싸였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트럼프의 달러 트럼프 홍보, 민코인 홍보, 예. 그다음에 밀레이 후보의 자기 자신의 리브라 홍보는 전형적인 펌프앤덤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펌프앤덤프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 겁니다. 가격을 홀딱 뛰어서 일거인 매도해서 가격이 폭락하는 사태 지난 한 달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예. 그대로 보고 있죠. 그러면 가치가 없는 민코인에 대해서 펌프앤덤프는 이게 사기 사건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사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가치가 없는데 대통령인들 홍보하면 가격이 폭락하면 거기 투자했던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보면 사기 사건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격이 폭락함에 따라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미 법정에 올라가죠. 예. 세계 최대 민코인 발행 같은 펌프킹 같은 경우는 이 법정에 펌프앤덤프 문제가 법정에 올라갔죠. 이렇게 가격을 띄어서 수수료 같은 경우에 올리고 뭐고 해가지고 다 이렇게 수수료가 벌써 7,300억이니까 이거 뭐냐 결국 그리고 퍼블릭 시티즌 같은 MGO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달러 트럼프 홍보에 대해서 결국은 법의 호소는 이렇게 됐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보면 가장 납득이 컸던 아르헨티나의 밀레 후보 같은 경우는 결국 탄핵 소추 당해서 그 위기에 모면한 상태다. 물론 아르헨티나의 법적인 절차를 볼 때에는 우리와 달리 더 엄격하기 때문에 탄핵 소추가 된다 하더라도 밀레 후보가 결국 탄핵 당해서 대통령직에 물러날 가능성은 적습니다는 한때 전기톱 공약으로 트럼프도 쫓아했다는 밀레이가 사실 탄핵 소추에 당한다. 이거는 국제적으로 큰 뉴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코인 시장에 대해서 그만큼 투자 여건이 악화되는 것이 지금 모습이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밀레이 대통령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황이 더 안 좋다라는 점입니다. 트럼프의 이 밈코인 같은 경우에는 앞에 달러를 표시해서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거란 시각이 크지 않습니까? 네. 이 문제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예. 사기 사건에 휘말릴 수도 있다 하는 얘기를. 민코인은 가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자 이거에 대해서 투자 신뢰를 부과하려면 국가에서 지정 여부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투자라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믿음의 가장 중요한 건 가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코인은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국가에서 지정 여부가 저 믿음을 투자자들의 믿음을 형성하는 데 가장 관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홍영커 지금 지갑 속에 자 5만 원권 한번 끼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있을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국가에서 리겔 텐더로 해서 법정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종이 조각이지 않습니까? 예. 과거 인도에서 2016년에 화폐 대기일 때 국권을 뭐냐? 그냥 휴지 조각을 만들었습니다. 3주 만에 빌딩에서 내려붙습니다. 그게 가치가 없는 것에 사실 신뢰가 형성을 국가 지정 여부를 단적으로 포장하는 법정 화폐거든요. 자 그런 상태에서 자 민코인의 가치가 없습니다. 투자 신뢰를 해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스테이블 코인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트럼프 취임 전에 예. 트럼프 민코인에 달러를 붙였거든요. 달러를 의도치 않든 의도치 않았든 간에 달러 코인을 받는 것은 결과적으로 트럼프의 슈퍼 코인 왕국론에서 자 스테이블 문제가 핫하는 상태에서 결국 달러 트럼프, 달러 멜로니아 이렇게 붙이니까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결국 달러 트럼프를 스테이블 코인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냐 하는 상태에서 가격이 폭등했던 문제도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법정 소송이 되면 밀레이보다도 더 탄핵 절차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트럼프가 탄핵 소추돼 가면 더 어려울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만만치 않게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절차는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의 법정에 올라와 있는 펌프킨에서 올라와 있는 펌프킨에서 펌프앤덤프 문제로 법정에 올라가는 문제와 관련돼서 트럼프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실제로 탄핵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탄핵이라는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집권 1기 때도 여러 차례 탄핵 위기까지 몰리지 않았습니까? 네, 탄핵설이 이미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예. 어려운 문제가 되면 그와 비슷한 사회가 오면 바로 뭐냐 워싱턴 정가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 탄핵 내지는 탄핵설이 나온다고 됐습니다. 트럼프는 지금도 행정병력이 발동하는 과정에서 예. 오늘도 뭐 이렇게 구리와 관련된 관세라든가 이런 문제는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펜이라든가 이런 게 구리와 플러스 알루미늄 합금이거든요. 근데 본인의 관세 부과에 의해서 사실 관세 분배에 의해서 이 제조비용이 주조비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폐지 명령하다 하는 만큼 구리 가격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높은데요. 사실 구리 가격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구리 가격에 이렇게 수입 가격 갖고 관세 부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 결과적으로 보면 트럼프는 국익을 위하는 게 아니라 사익을 위하다 보니까 사익은 공공선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홍 앵커가 뭐냐? 저는 뭐 100% 미남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청자분 중에서는 그렇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그럴 수 있죠. 이게 가치 판단입니다. 예. 철학에서 보면 정성평가, 가치평가, 사실평가가 있는데요. 사람에 대해서는 가치평가가 되지 사실평가가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트럼프도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 대해서. 그래서 각종 설에 시달렸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자, 2010년에 대통령 후보에선 자격설이 있었죠. 그다음에 당선 이후에는 당선 무효설이 있었습니다. 제가 설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탄핵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트럼프 정부 1기 때에는 탄핵이 5차례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자막과 함께 같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취임 이후에 40일 만에 첫 탄핵설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기는 탄핵설로 붙였습니다. 예. 20일 만입니다. 그리고 취임 이후 100일에는 2차 탄핵설, 그 내용들이 나중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3차 탄핵설 2018년 8월 달에, 그리고 4차부터는 탄핵 소추를 당하기 때문에 설이 아니라 탄핵입니다. 그래서 2019년 12월에는 4차 탄핵, 내용들이 다 다릅니다. 그다음에 2021년 1월 퇴임 앞두고 5차 탄핵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저렇게 트럼프에 대해서 탄핵설 내지는 탄핵 위기가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자, 집권 위기에는 법을 무시하죠. 예. 법을 무시하는 행동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법을 무시하면 탄핵에 바로 뭐냐 이렇게 탄핵설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 뭐 우크라이나 스캔들도 있었고 의외의 뭐 폭동 사건도 있었고. 근데 어디까지나 가정이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짚어보면은 만약에 탄핵 소추를 당한다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됩니까? 네, 정치색을 띠지 않습니다. 우리도 지금 탄핵 절차를 받고 있는데요. 예. 우리 탄핵 절차와 비교해서 미국의 탄핵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탄핵이 이렇게 되면 탄핵 조사가 있어야 되죠. 예. 근데 우리는 이 탄핵 조사가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탄핵이 발의되고 탄핵이 소추하고 그다음에 탄핵이 결정하겠죠. 그래서 대체로 보면 국가별로 보면 탄핵 발의와 소추는 국회가 주도하고 미국 같은 의회가 주도합니다. 근데 예. 탄핵 결정은 다릅니다. 탄핵 결정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을 지금 의결 종적서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탄핵은 중대사입니다. 그래서 특별 의결 종적서가 필요합니다. 특별 의결 종적서를 아시려면 일반 의결 종적서를 아셔야 됩니다. 예. 대체로 일반 의결 종적서는 국회의원 가반수 참석에 그 참석자의 가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 대통령들이 전부 탄핵에 걸리겠죠. 그런데 특별 탄핵이라 종적서다 하면 미국은 하원에서 제적위원회 절반, 일반 의결 종적서 다르죠? 좀 엄격하죠? 우리는 더 엄격합니다. 국회의원 제적의 3분의 1에 탄핵해야 됩니다. 그럴 때 탄핵 결정은 지금 우리 헌재 이거 지금 가고 있습니다는 우리는 헌재에서 결정합니다는 미국은 상원에서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한국과 미국과의 탄핵 절차 과정을 보면 그래도 미국이 한국보다는 탄핵 절차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 국회에서 보면 우리보다는 엄격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렇게 탄핵이 엄격한데도 불구하고 탄핵이 이렇게 빈번하는 것은 한 번 정도는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어디가 옳다 않다 또는 안 얘기하는 겁니다.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런 과정에서 미국은 이렇게 우리보다 탄핵 소추라든가
결정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보다 쉽습니다는 우리보다는 탄핵이 빈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탄핵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트럼프 대통령의 대보복에 대한 얘기들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1기 때 예, 1, 2, 3차의 탄핵설과 4차, 5차 탄핵의 그 이유를 한번 정도를 자막과 같이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예, 1차, 2차, 3차는 왜 탄핵설이냐? 자, 탄핵의 사유는 반역과 내란과 범죄, 어떤 범법행위에 해당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자, 1차 때 반이민의 행정명령. 이거는 뭐 저게 해당되지 않겠죠. 그래서 탄핵설에 그친 겁니다. 2차 제임스 코빈 FBI 국장 해임. 예. 이것도 뭐 저게 해당되지 않겠죠. 그래서 설에 그친 겁니다. 그다음에 3차 탄핵설은 개인 변호사 선거 캠프 유죄. 이 문제인데 이것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 근데 4차, 5차는 탄핵이라고 봤는데요. 그 내용들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왜 종전일 때 우크라이나를 배제시키느냐 여기에 비롯되는 겁니다. 그 자막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차 때는 우크라이나에 관련된 스케일들의 안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냐 결과적으로는 러시아와 종전 얘기가 하는데 우크라이나를 배제한다. 광물 자원에도 베르사유 조약에서 사실 이렇게 해서 우크라이나를 배제시키는 모습이 이때의 트럼프의 가지고 있는 악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도 이것도 시간을 갖고 얘기하면 한 30분 얘기해야 되는데요. 얘기하겠습니다. 종전되면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5차 탄핵 이유는 뭐냐? 미 의회 점령 사태다.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죠. 결국 트럼프의 미 고인은 펌프 앤 덤프가 범죄 사유이긴 해서 다 탄핵 소추의 대기는 하겠습니다는 자 지금은 레드 스윕입니다. 앞으로 하원에서 제적위원회 가반수를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원도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탄핵 소추 된다 하더라도 NGO를 중심으로 탄핵 소추를 당한다 하더라도 탄핵 소추 당할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집권 얘기는 1기 때보다 더 강하죠. 예, 지금 강하죠. 무자비하게 강하죠. 탄핵 소추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자비하게 그냥 이렇게 뭐랄까요 보복시킬 거다 하는 것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이게 비트코인 폭락과 함께 민코인 폭락과 함께 사실은 트럼프의 탄핵 얘기가 나오는 배경에 대해서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그만큼 투자 여건이 악화됐다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한번 곰곰이 새겨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탄핵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한 번쯤 짚어보면 좋을 만한 내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